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룬 고율배합과 저율배합 또 반죽의 비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율배합과 저율배합. 고율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설탕 양이 밀가루 사용보다 많거나 같을 때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탕의 사용량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전체 이 설탕을 용해시킬 물의 양도 많이 사용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체 액체량을 보면은 요건 이제 계란이나 또는 우유가 있겠죠. 이러한 그 전체의 액체량이 설탕보다 많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율배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율배합은 수분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이제 액체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신선도가 높고 고수분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설탕의 흡수성, 용해성 이런 것들이 또 이 수분 보유력 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그 물의 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고흡수율 케이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고요. 고급 양과자 제품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율 배합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일단 머릿속에 스펀지 케이크를 이렇게 연상을 하면 돼요. 다시. 스펀지 케이크를 이렇게 연상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스펀지 케이크는 밀가루 100, 설탕 166, 그 다음 계란이 166, 소금이 2%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거 어떻게 외우고 있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스펀지 케이크의 기본 배합표 밀가루 100, 166, 166, 2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설탕의 사용량이 많죠. 여기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고율 배합하면은 머릿속에 스폰지 케이크를 갖다가 연상을 하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저율 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고율 배합과 반대로 설탕의 사용량이 저희가 밀가루보다 적거나 이제 같을 때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표에 다 나와 있죠. 그 고율배합과 저율배합의 비교를 볼 것 같으면은 고율배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펀지 케이크를 연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설탕량이 같거나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액체량, 계란량도 많기 때문에 믹싱 중에 공기 혼입 정도가 많죠. 그리고 많다 보니까 결국 반죽의 비중은 낮게 되죠. 스펀지 케이크의 반죽의 비중은 0.5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베이킹 파우더 같은 화학 팽창제를 사용을 하지 않거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굽는 온도가 낮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저온에서 장시간 구워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날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은 안 돼요. 그래서 저온에서 장시간 구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율배합 케이크라고 하면, 저율배합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이 파운드 케이크를 좀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 케이크의 배합표는 밀가루 100, 또 설탕 100, 유지 100, 달걀 100 이렇잖아요. 그래서 같거나 밀가루 함량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혼입 정도는 적고 비중이 그래서 무겁고 파운드 케이크가 한 0.8 나오죠. 비중이 무겁고 그 다음 화학 팽창제를 또 사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높은 온도에서 단시간 구워야 됩니다. 수분이 이렇게 얼마 없는데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워버리면은 이 반죽이 뭐좀 버석버석해지고 버석이 아니라 좀 이제 말라버리게 되는 거죠. 수분을 다 뺏겨버리면. 그래서
고온에서 단시간 구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율배합 케이크와 비교를 해서 저율배합 케이크의 특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공기 중에 믹싱 중에 공기 혼입량이 많다 이러면은 많은 것은 뭐죠? 이것은 고율 배합이죠. 스펀지 케이크를 우리가 상상한다고 했어요. 파운드 케이크이죠. 그래서 굽는 온도가 높다. 파운드 케이크는 굽는 온도, 높은 온도에서 구워요. 반죽의 비중이 낮다. 낮은 거 0.5 이렇게 낮다 하는 거 뭐예요? 이게 고율 배합 스펀지 케이크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화학 팽창제 사용이 적다 이겁니다. 자, 고율배합의 제품을 굽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고율배합 수분을 날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저온에서 장시간 구워야 된다 했습니다. 다음 중 고온에서 빨리 구워야 하는 제품은 저율배합이죠. 저율배합 우리가 파운드 케이크 같은 경우 고온에서 굽는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율배합에 이제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고율배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랬어요. 고율배합 하면은 머릿속에 뭐예요? 스펀지 케이크를 일단 생각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반죽 시 공기 혼입이 많다. 맞죠? 화학 팽창제를 적게 쓴다. 맞죠? 굽는 온도를 낮춘다. 낮은 온도에서 오래 구워줘야지 수분을 날려보낼 수 있으니까요. 비중이 높다? 아니죠. 비중이 낮죠. 이게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고율배합 제품과 저율배합 제품의 비중을 비교해 본 결과 일반적으로 맞는 것은 일반적 그러면 고율배합의 제품의 비중은 높다? 아니죠. 그죠? 우리가 낮죠. 이거는 낮다. 저율배합의 배합 제품의 비중은 높다. 그죠? 파운드 케이크 0.8 정도는 높죠. 이게 저율배합이라고 했어요. 나머지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죽의 비중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반죽의 비중은 어떤 물질의 질량과 그것과 같은 부피를 가진, 자, 이게 중요하죠. 같은 부피를 가진 표준 물질의 질량과의 비를 갖다가 얘기한다. 반죽의 비중은 어때요? 제품에 있어 갖고 부드러움이라던가 조직, 기공, 부피 이런 걸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반죽 비중이 반죽과 제품의 그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표로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비중이 정상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자, 비중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비중이 0.5가 나와야 되는데 낮다라고 하는 것은 0.3 정도로 낮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공기 혼입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가벼운 거고 그래서 부피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기공이 크고 내상에 거칠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제 나중에 냉각하는 동안에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비중이 낮으면은 부풀기는 오븐에서 잘 부풀어요. 하지만은 유지하는 힘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주저앉게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반대로 비중이 정상보다 높을 경우에는 어떠냐? 0.5가 나와야 되는데 0.7 이렇게 높게 나왔다면은 결국 공기 혼입이 적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무겁죠. 부피가 작아지게 되고 그래서 기공이 조밀하고 제품이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감은 부드럽지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죽에 있어 가지고 비중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중 측정법은요, 비중을 잴 때의 기준이 되는 표준 물질은 4도시 물이다 하는 거죠. 왜냐면 물이 4도시일 때 비중이 1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의 비중은 1이기 때문에 이 1보다 낮은 비중의 반죽은 물보다 이제 가볍고, 이는 이제 공기 혼입과 관련이 깊죠. 그래서 공기가 많이 함유될수록 비중이 낮고, 또 공기가 적게 혼입될수록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비중 계산법을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해요. 비중은 이 물무게분의 반죽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무게분의 반죽무게가 된다. 자, 비중컵의 무게가 40g이라면은 비중컵 무게가 40g이고요. 비중컵과 물무게가 240g입니다. 또 비중컵과 반죽 무게가 140g이면 반죽의 비중은 얼마인가 하는 문제인데, 컵 무게 빼줘야죠. 둘 다. 그러면은 이것이 진정한 물무게 분의 반죽 무게가 되고, 비중은 0.5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공식은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품별로 그래서 반죽의 적정 비중이 있는 거죠. 적정 비중은 반죽형 케이크에서 0.8에서 0.85 정도, 파운드 케이크이죠. 데블수드라던가. 거품형 케이크에 있어서도 요건 이제 0.5, 0.55 정도 나오죠. 요거는 버터가 들어가서 조금 무겁습니다. 시폰 케이크라던가 이제 젤리롤 케이크는 0.45 정도가 적정 비중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어떤 종류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하여 믹싱을 끝내고 비중을 측정한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구운 후에 기공이 조밀하고 부피가 가장 작아지는 것은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죠. 비중 높은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이렇게 써요.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젤리롤 케이크 아까 0.45 정도였죠. 그죠? 요거는 0.55 정도 되고, 이렇게 이건 다 무겁습니다. 비중이 높은 거예요. 자, 계산 문제, 비중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바로 풀어줘야 됩니다. 보게 되면은 계량 컵의 무게가 이제 40g이었고요. 여기다 물을 채워서 계량을 해보니까 240g이죠. 그런 다음에 그 물을 버리고 그 컵에다가 반죽을 채워서 달아보니까 220g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컵 무게 빼주고 계산을 하니까 이것이 200이고 이거 180이죠. 그래서 0.9가 나왔습니다. 이 반죽의 비중은 0.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젤리 롤 케이크가 되겠습니다. 반죽 무게를 이용하여 반죽의 비중 측정 시 필요한 것은 뭐죠? 반죽 무게와 물 무게만 있으면 되는 거죠. 다음 중 비중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반죽 무게 나누기 물 무게가 되겠습니다. 자,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의 반죽 비중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랬어요. 이거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0.8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0.8 정도 화이트 레이어 케이크. 자, 다음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케이크 반죽의 비중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했어요. 자, 볼까요? 일정한 온도에서 반죽의 무게를 같은 부피의 물의 무게로 나눈 값이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자, 그럼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비중이 낮을수록 제품의 기공이 조밀하고 묵직하다. 아니죠. 비중이 높을수록, 그죠? 높다는 얘기는, 자, 0.5를 기준했을 때 높다라는 얘기, 0.7,
0.8 이 정도 나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높을수록 제품의 기공이 조밀하고 묵직하다. 자, 제품 그 비중이 낮으면 공기가 적게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아니죠.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비중이 높으면 제품의 크기가 크다.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비중이 0.5가 나와야 되는데 0.8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부피가 작아지게 되죠. 공기 혼입이 적기 때문에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맞는 것은 가번이 되겠습니다. 반죽의 비중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 중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했어요. 그래서 가장을 이제 봐야겠네요. 그러면 제품의 부피라든가 조직, 기공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좀 여기에서 가장 그래도 적은 것은 제품의 점도가 되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걸 이제 점도 만약에 요걸 이제 굳이 따지자면은 비중이 만약에 높다고 하면은 점도가 좀 높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것은 그래서 가장 적은 것은 결국 이 반죽의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만약에 낮을 경우에는 기공이 열려서 거칠게 되고 또 이 가로로 이렇게 눌린 기공이 조직이 되면서 내부 구조의 약화로 부피가 커졌다가 작아지고 이러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 점도는 좀 낮다. 케이크 제조 시 비중의 효과를 잘못 설명한 것은 비중이 낮은 반죽은 기공이 크고 거칠다. 맞죠? 비중이 낮은 반죽은 냉각을 할 때 주저앉습니다. 그죠? 가로로 이렇게 눌린 듯한 기공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고 이렇게 눌린 듯한 기공으로 만들어지면서 주저앉죠. 비중이 높은 반죽은 부피가 커진다. 비중이 높다라는 얘기는 0.5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0.8 막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니까 부피가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제품별로 비중을 다르게 하여야 된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잘못 설명한 것은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과 이론에서 고율배합과 저율배합 또 반죽의 비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